한국인들이 정말 부러워요. 온돌은 정말 혁신적이고 편리한 난방 시스템이에요. 바닥에서부터 따뜻한 열을 발산해서 전체 공간을 균일하게 따뜻하게 해주는데 한국 전통 문화와 깊이 연관되어 있고 선조들의 지혜까지 깃들어 있다니. 한국에서 경험해본 온돌의 따뜻함과 아늑함은 정말 잊지 못할 거예요. 요즘 외국에서도 온돌 난방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해외 가정집의 구조 특성상 온돌 문화를 도입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알래스카에서 루시 씨가 한국에서 온돌을 경험하고 보내주신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아빠와 같이 알래스카에서 살았었답니다. 알래스카는 어업이 발달한 지역인 만큼 저희 할아버지도 어부이신데요. 알래스카가 연어로 유명한 건 다들 아시죠? 추운 겨울날 매서운 바닷바람을 뚫고 할아버지가 잡아오신 연어로 할머니가 요리해주신 연어 요리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알래스카의 겨울 풍경은 너무 아름다워요. 하지만 매우 추워서 혹독한 추위를 견뎌내야 하는데 이런 추운 겨울 날씨 때문에 우리 집에는 벽난로가 필수랍니다. 하지만 벽난로만으로는 알래스카의 혹독한 추운 겨울을 나기엔 매우 부족했어요. 벽난로를 피워도 집안이 따뜻해지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집에서도 항상 옷을 겹겹이 껴입어야 했답니다. 이런 알래스카의 혹독한 추운 겨울에 추위를 온몸으로 느끼며 밖에 나가서 어부일을 하며 고생하시는 할아버지를 어릴 때부터 봐서 그런지 추위를 아주 많이 타시는 저희 아빠는 수학교육학을 전공하시고 알래스카 학교에서 일하시다가 1년 내내 따뜻한 나라인 태국에 있는 국제학교에서 수학선생님으로 일하시기로 했어요. 그렇게 태국으로 떠나시면서 저희 아빠는 저도 같이 데리고 가셨어요. 아빠 덕에 국제학교에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함께 학교 생활을 하는 것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태국에서는 알래스카와 같은 추위를 느끼지 않아도 돼서 너무 좋았어요. 국제학교인 만큼 여러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과 함께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저는 그중 한국인 친구들과 매우 친하게 지냈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 친구는 수학도 잘하고 거의 모든 과목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공부하면서 모르는 것을 한국인 친구에게 물어보면 다른 친구들처럼 귀찮아하지 않고 항상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어요. 그래서인지 한국인 친구들과 더욱 친하게 지내게 됐습니다. 저와 제일 친한 한국인 친구는 하나와 유진이었습니다. 한국인 친구들과 어울려서 그런지 K-팝과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를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고 서툴지만 친구들과 가끔 한국어로 대화도 하면서 한국어를 연습하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겨울방학을 3주 정도 앞두고 하나와 유진이가 제게 이번 겨울방학 동안 한국에 가는데 저만 괜찮다면 한국으로 우정여행을 가보지 않겠냐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외국에서 국제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라 그런지 제 주위의 친구들은 방학이 되면 쉽게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는 게 부럽기도 했고 안 그래도 여행을 정말 좋아하던 저는 곧장 아빠를 졸라 허락을 받아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처음 방문해 보는 거여서 너무 기대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의 겨울도 알래스카만큼 추울까봐 너무 걱정됐습니다. 그렇게 겨울방학이 되었고 저는 친구들과 함께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본 인천공항은 너무나도 멋있었습니다. 공항 곳곳에는 깨끗한 의자와 좌석들이 있었고 식당과 편의점, 약국 등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많았는데 이런 편의시설들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안내 로봇도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수학을 잘해서 이런 로봇들도 뚝딱뚝딱 잘 개발하나 봐요. 공항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깔끔했어요. 무엇보다 놀란 건 공항과 지하철이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돼서 정말 참 편하고 좋더라고요. 게다가 가져온 짐이 제법 무거워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공항 내에는 무빙워크가 잘 설치되어 있어서 공항에서 지하철을 타러 갈 때까지 거의 걷지 않고 이동했어요. 그렇게 한국의 지하철을 처음 타게 되었는데 저는 정말 놀랐어요. 태국에서 경험해본 지하철은 지하로 다니는 게 아니라 전철처럼 지상으로 다니는데 여기는 지하에서 운행하고 있다니.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지하철 위로는 사람들이 바쁘게 생활하고 있을 걸 상상해보니 마치 미래도시 같은 느낌이었어요. 지하철은 정말 깨끗하고 쾌적했어요. 옆길이도 연결이 잘 되어 있어서 환승도 편하게 할 수 있더라고요. 서울로 진입해서 탄 지하철에는 서울 지리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디지털 노선도까지 있더라고요.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지하철은 처음 봤어요. 심지어 속도도 엄청 빠르더라고요. 특히 역에 정차할 때마다 나오는 멜로디가 귀에 쏙쏙 박히더라고요. 그렇게 지하철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우리의 숙소인 서울 북촌 한옥마을로 갔답니다. 창밖으로 보는 한국의 풍경은 너무나도 환상적이었어요.
수많은 자동차가 불빛을 반짝이며 도로를 달리고 있었고 특히 높게 솟아있는 건물들에 켜져 있는 불빛들이 수놓은 야경은 정말 화려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달려 한옥마을에 도착했어요. 한국의 전통가옥을 보자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화려하고 고풍스럽지만 절제된 듯 단아한 가옥은 너무나도 매력적이었어요. 그렇게 하나와 유진이를 따라 숙소 안으로 들어갔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보통 호텔이라고 하면 침대가 있는데 침대는 없고 달랑 이불 몇 채만 있더라고요. 이런 추운 겨울에 차가운 바닥에서 자는 게 말이 되나 싶어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친구들은 웃으며 한국의 온돌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더군요. 저는 온돌이 뭔지 몰라 친구들에게 물으니 친구들은 한번 직접 느껴보라고 했어요. 그렇게 30분 정도 지나자 점점 바닥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내 방안이 점점 훈훈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알래스카에서는 벽난로를 펴도 이렇게 빠르게 따뜻해지지도 않고 바닥까지 따뜻하게 만들 수 없는데 이렇게 빨리 따뜻해진다는 사실은 제게 큰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알래스카에 계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추운 나라에서 추위와 싸우며 살고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께 이렇게 좋은 난방 시스템을 알려드리고 선물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날 친구들과 경복궁에서 경복궁 구석구석을 같이 돌아보면서 설명도 같이 해주는 도슨트 투어를 하는데 경복궁에서도 온돌을 찾아볼 수 있었어요. 한국을 여행하는 동안 온돌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져갔고 할머니 할아버지께 꼭 따뜻함을 선물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계속해서 떠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뒤 저는 한국에서 경험했던 온돌에 대해 침을 튀기며 칭찬하면서 아빠에게 건축공학을 전공해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저 철없는 아이의 응석같이 들렸을 텐데도 아빠는 감사하게도 저의 결정을 응원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국제학교를 졸업하고 모국인 미국으로 대학에 가게 되었어요. 미국에서의 대학생활 4년 중 2년 동안 미국에서 아무리 건축공학을 배워도 한국의 온돌과 같은 난방 시스템은 찾아볼 수 없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 게시판에 교환학생 신청서를 받는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자매 결연 학교 리스트를 보니 한국에 있는 대학교도 있었어요. 저는 고민도 하지 않고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가겠다고 지원했고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전공이 건축학인 만큼 한국의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바닥난방에 대해 알아보기도 했답니다. 가끔은 한국에서 사귄 대학교 친구들과 함께 찜질방이라는 곳에 가보기도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몸을 지지는 걸 좋아하고 뜨끈한 걸 좋아하는지 알게 해준 곳이었어요. 역시 한국에서 사니까 점점 저의 한국어 실력도 늘기 시작했고 시간이 나서 한국의 이곳저곳을 여행 다닐 때는 한옥 숙소에 묵어보기도 했답니다. 친구들은 저의 뜨거운 열정을 보고 미국 온돌이라는 별명을 지어주기도 했어요. 저는 한국 바닥난방이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혁신적이잖아요. 벽난로는 바닥을 따뜻하게 해주지도 않는데 집안의 공기가 훈훈해지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집안에서 진짜 불을 피우는 거라 화재의 위험도 있잖아요. 가끔은 벽난로와 라디에이터 두 가지를 다 써도 따뜻해지지 않을 때가 많았거든요. 알래스카에 계신 고생하시면서 어업활동을 하시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께 따뜻함을 선물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정말 컸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제가 유별나고 독특하다고 느껴지시나요? 남들이 보기엔 정말 독특하다고 할지 몰라도 제 나름대로 한국의 온돌 문화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생활하자 이런 저를 보고한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온돌에 진심인 친구는 처음이라면서 온돌을 전문적으로 시공하시는 기술자가 있는데 괜찮으면 궁금한 것들을 물어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흔쾌히 너무 좋다고 꼭 만나보고 싶다고 했고 주말에 카페에서 만나 뵙기로 했어요. 주말이 되어 저는 교수님이 소개해 주신 기술자분을 약속했던 장소에서 만났어요. 그분은 생각보다 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을 물어보았어요. 알고 보니 지금은 옛날 방식이 아닌 그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보일러 배관을 끌어와서 바닥을 따뜻하게 하거나 전기온돌 시스템을 쓰더라고요. 온돌이라는 문화는 한국 같은 좌식 문화가 익숙한 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미국은 입식 문화라서 온돌 같은 좋은 시스템을 모르고 살았나 봐요. 그리고 미국은 한국처럼 보일러가 없고 순간 온수기로 온수를 쓰는 나라라서 온돌을 시공하고 싶으면 전기온돌 시스템을 쓰는 게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분도 외국인인 제가 온돌에 관심을 가지는 모습이 인상 깊으셨는지 저의 궁금증을 풀어주신 후에 하루 만에 모든 설치가 가능한 간단한 시공인 만큼 한번 보고 싶으면 현장에 와서 시공하는 걸 한번 볼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시면서 명함을 하나 주셨어요. 이렇게 뜻하지 않은 기회를 얻어서 저는 2년 동안 틈틈이 시공 현장에 가서 설치 과정을 보고 배우기도 하고 나중엔 조금씩 돕기도 했어요. 이렇게 얼굴을 자주 비추다 보니 자연스럽게 온돌 시공법을 알게 되었고 작업자분들을 삼촌이라고 부를 정도로 친해지게 되었죠.
그리고 교수님이 소개해주셨던 젊은 기술자분은 제 남자친구가 되었죠. 시간이 흘러 저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대학을 졸업했어요. 저의 한국에서의 온돌 시공 경험을 흥미롭게 보셨는지 저는 한국에 있는 건설회사에 취직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정식적으로 출근하기까지는 약 3주 정도의 시간이 남아서 한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할머니 할아버지께 저의 취업 사실도 알려드리고 제가 모은 돈으로 온돌도 설치해드리기로 했어요. 사실 미국은 인건비가 어마어마해서 웬만하면 혼자 집을 고치기 때문에 건축자재나 철물점이 대형마트처럼 잘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구할 수 있는 자재들은 미국에서 구하고 제 남자친구는 기술자 몇 분과 함께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나머지 자재들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지고 와주었어요. 물론 한국 현장 일정이 있어서 며칠밖에 못 있는 게 아쉽긴 하지만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온돌 설치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어요. 역시 한국인 전문가들답게 빠르고 정확하게 이틀 만에 시공을 끝냈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빠른 시공에 놀라시고 한국의 온도를 경험해보시더니 이렇게 따뜻한 난방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겨우 이틀밖에 안 걸리는데 그동안 몇십 년 동안을 추위에 떨며 살았었다며 한 번 더 놀라셨어요. 역시 벽난로와 라디에이터보다 경제적이기도 하고 훨씬 따뜻한 온도를 드디어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놓아드리다니 제 자신이 정말 너무 기특하게 느껴졌어요. 두 분도 너무나도 좋아하시고 말이죠. 특히나 저의 한국 취업 사실을 들으시곤 정말 깜짝 놀라셨답니다. 온돌을 설치해드린 후 할머니 할아버지는 앉아 계실 때 평소처럼 소파에 앉으시지 않고 바닥에 방석을 두고 앉기도 하시고 가끔은 바닥에 누워 계시면서 바닥 생활을 즐겨 하신답니다. 특히 할머니께서는 요즘 할아버지가 주위의 지인들에게 제가 설치해드린 온돌을 자랑하시면서 그렇게 주위 사람들을 집에 초대해야 된다면서 힘들어 죽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온돌을 경험해보니 왜 이렇게 알래스카처럼 추운 지방에는 온돌 문화가 발전하지 못했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 이렇게 한국 선조들의 지혜가 깃들어 있는 온돌 문화가 미국 사람들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다양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문화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런 멋지고 지혜로운 문화를 소유하고 이어와서 발전시키고 있는 한국이 참 고맙고 부럽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께 감동을 전달해드리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